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오늘로 딱 41주년을 맞았습니다. 1980년으로부터 41년이 흘렀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화상 연결해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는데요. 특히 오늘 행사에 앞서서 어제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5.18 민중항쟁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이 역시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참가자를 99명으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초청받은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야당 국회의원 2명인 것 같은데요. 유족회가 특별하게 두 사람을 초청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을 초청을 했죠. 두 분은 그 5.18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요. 특히 야당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때에 두 분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공보단체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주셨던 데 대한 5.18 유족회의 답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도 5.18 정신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명문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에 대해서 헌법에 명문화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발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정권 말입니다. 말이어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에서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적극적인 동의를 해준다면 이를테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준다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노력해준다면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헌법 전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작년 말에 통과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법 제정 이후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은 5.18 애국과 폄훼에 대해서는 많이 잦아들고 있다, 수그러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달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차분히 조사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악의적인 온라인상의 악플 말씀해 주셨는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폄훼와 모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북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역사 왜곡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5.18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형사처벌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5.18 기념재단에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바가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 경북에 있는 모 대학교 교수가 강의 시간에 강의와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법률 검토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예, 꼭 이번 사례 말고도 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관련 법을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지요? 예, 우선 이제 이 5.18 애국처벌법 이건 이제 법의 취지는 사실 너무도 광범위하게 그 5.18 폄훼와 또 조작, 날조가 퍼지고 있어서 확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차단해야겠다는 취지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예방적 측면도 크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애국처벌법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는 예컨대 5천만 이하의 벌금 그리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상당히 좀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다만 이 법이
일테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말하자면 처벌을 위해서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스스로가 5.18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이제 위력대, 아까 모 대학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위력대의 경우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교수와 더불어서 몇 차례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교수의 사과문까지 끌어냈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은 5.18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의 곳곳에 5.18 사적지를 답사하면서 체험하면서 5.18 진실을 알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이 5.18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엄중하고 엄격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으면서 그 집단 내 자정적인 자율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런 개입설 등의 왜곡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이 돼 왔었는데요. 최근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북한군 개입설의 실체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최근엔 자신이 그 당시 북한군이었다라고 주장했던 탈북민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죠. 이 양심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허무맹랑한 주장으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고 영상을 또 퍼날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뒤늦게라도 본인의 주장, 그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고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있어서는 5.18, 특히 북한 특수부대의 투입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 부분을 보다 근본적으로 주장을 퍼뜨렸던 사람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점을 증언하고 고백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후에 이 왜곡 사실을 바로잡는데 어떤 중요한 원인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5.18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준경을 단 총으로 시민들을 저격했다는 증언과 함께 민간인 학살, 또 사체 처리반이 있었다는 증언들도 나왔는데요. 이런 조사위의 성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해자들의 증언이거든요. 5.18 당시 현장에서 피해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5.18에 왜곡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가해자들의 가해 현장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조사의 결과 속에서 200여 명의 당시 계엄군 장교와 사병들을 조사했다는 점, 그중에 50여 명의 적극적인 증언을 조사해서 확보했다는 것이 이후에 굉장히 진실규명에 있어서의 큰 어떤 하나의 계기를 좀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진상조사와 함께 앞으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4일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일에 열렸던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24일에도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만큼 불출석할 거란 전망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재단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두환 씨 반드시 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그 가능한 여지에 있어서는 출석하도록 해서 재판을 진행한다 보고 있고요. 재판부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2심 재판입니다. 1심에서 이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2심은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이제 항소를 한 셈인데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1심을 뒤집어 엎을 만한 증거 채택이 없는 한 심리를 비롯해서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두환 씨는 2심 재판에서 보다 신속하게 본인이 저지른 죄과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은 재판부의 어떤 엄중한 판결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의 광주 단체들도 미얀마 광주연대를 발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미얀마 사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얀마는 광주의 어제다, 5.18의 어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미얀마의 내일은 광주의 내일과 같다고 저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매우 참혹스럽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그 희생자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80년 5월 광주보다 더 빨리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주 5.18은 그런 미얀마 국민들, 시민들의 저항에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해서 승리를 가져올 때까지 함께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조진태 상임이사를 화상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